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국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전 세계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유럽과 달리 봉쇄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도 입원 환자나 사망자, 중증 환자가 많이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먹는 치료도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안심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달부터 다시 미국 확진자가 늘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만 3천여 명, 한국 인구의 미국의 한 6배 정도 되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 15,000명 정도 되면 절대 적은 수가 아닌데 이게 그래도 그 국토가 넘다 보니까 2주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에 델타 변이가 확산할 때에 비해서 그때는 정점이 17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정도라서 다소 어떤 위기감의 긴장감은 덜한 것 같습니다. 19일 기준으로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는 2주 전보다 3% 정도 상대적으로 덜 늘었고요.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오히려 6%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은 확진자가 많은 많은 지역에 연방 인력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미시간, 미네소타 같은 약간 추운 곳이 인구당 확진자가 많아서 이쪽에 지원을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터샷을 권장하고 있고 여기서 이미 6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도 접종을 시작을 했죠. 그걸 더 권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확진율과 사망률이 미접종자들에 비해서 각각 6분의 1, 1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만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이때 각종 모임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는데요. 이때 확진자 추이를 보고 사망자, 중증자 추이를 보고 미국 정부의 대응 강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연준 인사들 가운데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 조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짚어주시죠. 결국 인플레이션 속도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기존에 FOMC 투자권이 없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인플레이션에 좀 적극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패드 이사진으로 항상 FOMC에 참가하는 멤버들이죠. 확산되는 그런 인플레 대응에 대한 좀 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인데 패드 넘버 2라고 할 수 있죠. 리처드 클래리다 패드 부의장이 다음 달 FOMC 12월 15일에 있죠. 이때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드 내 1인자로 꼽히는 클래리다 부의장이 임기는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시장에선 임기 만료를 앞둔 클래리다 부의장이 본인의 어떤 의중을, 진심을 좀 가감없이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같은 날에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내년 2분기 초에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테이퍼링 속도라면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는데 그걸 좀 더 빨리 끝내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올해 FOMC 멤버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15일에 그래도 밤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페드는 더 인내할 수 있다. 더 비투비적인 얘기고요.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일시적인 것, 즉 인플레죠. 이렇게 보이는 요인에 대해서 패드가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차기 패드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넘버 원, 투, 쓰리가 다 바뀌는데 그때 어떤 멤버로 꾸려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향방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추수감사절 이전에 제롬 파월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패드 이사 중에 한 명을 차기 패드 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외에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 패드 의장 그 다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야심작인 사회복지 예산안의 상원 통과도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했었죠. 이제 상원 통과만 남았는데 문제는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 조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들이 이 법안 수정을 좀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원 조달과 세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수정이 됐으면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원에서 똑같은 형태를 또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원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빨라야 12월 중
크리스마스 휴가 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이번 주 중에 미국 시간으로 24일 수요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인플레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를 주목해야 합니다. 패드의 핵심 참고 지표죠. 전달인 9월의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3% 오르고 1년 전보다 4.4% 상승했는데요. 또 같은 날에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만약 이날의 PC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5% 가까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의사록에서 많은 의원들이 알고 보니까 지난달의 경제 지표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를 서두르는 쪽이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다면 시장에서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미국의 휴일 주간입니다. 25일이 추수감사절 연휴여서 미국 금융시장, 증시, 채권시장 모두 휴장을 하고요. 다음 날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증시는 1시 그리고 채권시장은 2시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시장 수요에 투자자들이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